네, 안녕하세요. 케이커 권종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그마의 2845 f1.8 DG DN 아트 렌즈 리뷰입니다. 이번에 이 렌즈랑 파나소닉 S1R을 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도 해봤고요. 파나소닉 S5 마크 2와 함께 제품 영상 촬영도 해보고 가족과 여행을 타면서도 들고 다니면서 사용 많이 해봤습니다. 이 렌즈로 촬영한 무보정 원본 이미지들 상당히 많이 준비했으니까 선택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845mm f1.8이라는 초점거리와 조리개 값은 사진에 담기는 인물의 사이즈와 심도를 감안했을 때 인물과 환경을 함께 찍는 스냅 사진에 정말 좋은 스펙이었고, 특히나 실내 공간에서 광고 촬영 같은 것들을 할 때도 정말 유용했고요. 그리고 클로즈업을 위한 85mm 하나 더 챙기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 망원인 45mm 정도면 약간의 원근 왜곡을 감수하고 적당한 클로즈업을 찍기에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f1.8이라는 조리개 수치가 엄청 매력적인데 28mm나 35mm에서 인물의 풀샷을 담을 때 심도 표현을 해야 될 때도 그렇고요. 실내나 어두운 환경에서 광량을 확보해야 할 때도 그렇고요. f2.8에 비해서 1과 3분의 1 스탑이나 밝은 f1.8이라는 조리개가 훨씬 더 유용한 순간이 많았거든요. 단순히 유연한 뿐만 아니라 렌즈 자체의 성능도 엄청나요. 이후에 테스트 차트에서도 다뤄지긴 하겠지만 그냥 샘플 사진만 보더라도 선예도가 각사의 최고급 50mm 단렌즈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진짜 미친듯이 샤프하고요. 컨트라스트 역시 진짜 좋습니다. 제가 이 렌즈를 받은 이후에 최근 유튜브 영상 인서트를 이 렌즈를 활용해서 찍어봤거든요. 고작 4K 영상에서도 선예도, 컨트라스트, 컬러 표현이 정말 너무너무 깨끗하고 쨍해서 계속 감탄을 하면서 촬영을 했어요. 선예도랑 컨트라스트만 좋은 게 아니라 렌즈 발색도 너무 좋습니다. 인물의 스킨 표현뿐만 아니라 하늘색, 갈색, 녹색 표현도 너무 좋았고요. 조리개 최대 개방 시에 다소 강한 비네팅과 부드러운 전경, 후경의 배경 흐림도 너무 좋아요. 역광에서의 컨트라스트 표현도 좋고 심지어 플레어까지 아름다운데 소위 렌즈가 가진 느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는 계속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정말 너무 좋은 렌즈라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너무 만족스러운 렌즈였습니다. 네, 자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은 시그마 아트 렌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깔끔하고 손으로 만져지는 촉감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또 이게 2845 f1.8이라는 어마어마한 스펙에 비해서는 나름 이 정도면 진짜 경박단서 아닌가요? 필터 직경도 82mm고요. 길이가 한 15cm? 길이가 15cm 정도 됩니다. 크기와 부피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파나소닉의 S 프로 2470 f2.8 렌즈와 비슷한 편인데 두께는 조금 더 슬림해서 손으로 파지할 때 좀 더 편하고요. 무게도 생각보다 정말 괜찮아요. 제가 받은 L 마운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960g 정도고 요거 역시 935g 정도인 파나소닉 S 프로 2470 f2.8 렌즈랑 비슷합니다. S1R 같은 큰 카메라랑 조합했을 때는 아주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고요. 그보다 작은 카메라인 S5 마크 2와 조합을 했을 때도 충분히 좋은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만족스러운데 앞에서부터 초점링, 줌링, 조리개링 순서대로 있고요. 렌즈 펑션 버튼도 2개 있어서 가로 촬영, 세로 촬영할 때 모두 손가락이 쉽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초점링과 줌링 사이를 보통 잡게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서 미끄러지는 것도 방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각 링마다 단차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저처럼 손이 큰 사람들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각 단마다 손가락 하나씩 딱딱 들어가서 뷰파인더로 촬영을 할 때 바지감이 진짜 좋습니다. 당연히 초점링, 줌링 조작감 너무 좋고요. L 마운트의 경우에는 초점링을 리니어 모드로 설정했을 때 회전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90도에서 720도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행사 촬영을 한다거나 MF를 이렇게 빠르게 조작해야 된다면 90도로 세팅을 하고 쓰시면 되고, 근접 촬영을 하거나 할 때는 360도로 세팅을 해서 이제 상황에 맞게 상당히 쾌적한 MF 모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개 링이 있는데 조리개 링에 클릭 스위치가 있어서 무단으로 설정해 놓을 수도 있고요. 3분의 1 스톱씩 딱딱 맞게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토 모드랑 수동 모드 사이를 잠궈주는 스위치가 또 따로 있어서 조리개 링을 A로 둔 줄 알고 열심히 찍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F16으로 찍고 있고 이런 대참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테스트 차트를 보면서 이 렌즈의 선예도도 살펴보도록 하죠. 선예도와 근접 화질 테스트는 약 4700만 화소의 파나소닉 S1R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f1.8부터 엄청나게 좋습니다. 선예도, 컨트라스트 모두 최상급의 화질을 보실 수가 있고요. f1.8부터 워낙 좋아서 그런지 조리개를 쪼아도
딱히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고 일정한 선회도와 컨트라스트를 전 조리개 구간 동안 유지하는 편이에요. 이게 특정 초점 거리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28mm, 35mm, 45mm 모두 평등하게 미친듯이 좋은 모습이고요. 확대 진짜 많이 해가지고 굳이 분석을 해보면 35mm에서 조금 더 좋긴 한데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모든 초점 거리에서 단렌즈급 화질을 보여줍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전 구간 단렌즈보다 더 좋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단렌즈랑 비교 테스트도 해봤는데 파나소닉의 f1.8 단렌즈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선회도와 컨트라스트 모두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고요. 시그마의 35mm f2.0 같은 단렌즈들 있잖아요. 얘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선회도가 더 좋고 컨트라스트 역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앙부만 좋은 게 아니라 극 주변부 선회도도 정말 좋아요. 28mm f1.8에서 선회도 정말 좋죠. f2부터 f4까지는 살짝 떨어지는데 f5.6부터는 선회도와 컨트라스트가 다시 좋아집니다. 35mm 구간에서는 f1.8부터 계속 좋아요. 선회도, 컨트라스트 모두 너무 훌륭한 모습을 전 구간에서 유지하게 되고요. 45mm 구간에서는 f1.8에서 살짝 떨어지는 선회도를 보여주는데 사실 이것도 엄청 좋은 수준이고 f2에서 회복을 합니다. 엄청 좋아져요. 그리고 f2.8부터 선회도가 다시 좀 떨어졌다가 f5.6에서 다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극 주변부도 전 구간 단렌즈 이상인데 파나소닉의 f1.8 단렌즈나 시그마의 f2 단렌즈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접 촬영 능력도 한번 살펴봅시다. 최소 초점 거리가 0.3m고요. 접사 배율은 최대 망원인 45mm에서 0.25배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접 화질도 좋은데 최대 개방에서도 이미 상당히 좋은 편이고 f8 정도까지 쪼이면 아주 약간이지만 더 좋아지긴 합니다. 최대 광각인 28mm에서도 최소 초점 거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접사 배율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역시 근접 화질은 괜찮은 편이고요. 28mm에서는 f8까지 쪼오게 되면 유의미하게 선회도와 컨트라스트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테스트를 해보고 나니까 이해할 수 없는 성능을 자랑하는 괴물같은 줌렌즈라는 결론이 나왔고, 전 구간 단렌즈급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줌렌즈들도 결국은 일반적인 점팔 라인의 단렌즈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살짝 못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점팔 라인의 단렌즈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게다가 접사 배율도 좋고요. 근접 화질까지 준수하니까 엔간한 상황에서는 다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고 고화소 사진이나 8K 촬영에 필요한 샤프한 이미지의 줌렌즈를 원한다면 진짜 이 렌즈가 최고의 결과물을 뽑아줄 겁니다. 네, 이번에는 왜곡이랑 비네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보정할 때나 영상 촬영을 할 때 이런 렌즈 본연의 비네팅이나 왜곡을 사용하는 걸 좋아해서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는 편인데요. 이 렌즈의 비네팅은 특이하게도 바디 내 비네팅 보정을 켜도 크게 보정이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라이트룸 프로필을 껐다 켜봐도 마찬가지고요. 28mm부터 살펴보면 f1.8에서는 비네팅이 꽤나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고 조리개를 f2.8까지 쪼으면 거의 다 사라집니다. 35mm에서는 28mm보다 비네팅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요. 역시 2.8까지 쪼으면 거의 사라져요. 45mm에서는 35mm보다도 비네팅이 더욱더 심한 모습인데 거의 일부러 비네팅을 빡세게 넣는 보정을 한 수준으로 비네팅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f2.8 정도 되면 많이 좋아지지만 45mm의 경우에는 f4 정도까지 조리개를 닫아줘야 비네팅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왜곡의 경우에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요즘 렌즈들의 왜곡은 바디건 아니면 라이트룸이건 왜곡 보정이 다 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기는 힘든 편이에요. 그래도 왜곡 보정을 끄고 한번 살펴보면 28mm에서는 배럴 디스토션이 나타나고요. 35mm랑 45mm에서는 핀 쿠션 디스토션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포커스 성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LA 모터를 탑재한 렌즈의 오토포커스는 최단 거리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초점 이동을 해보면 충분히 빠르고 경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파나소닉 바디는 화면 녹화를 할 때 AF-S 모드로 놓으면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AF-S 모드 시 포커스 속도를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번 소리로 들어보시면 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마이크 스탠드랑 저 멀리 있는 냉장고랑 맞춰보고 있는데 요 정도 느낌입니다. 포커스를 할 때 소음 전혀 없고요. 무려 팝포콜도 지원을 하는데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 줌을 활용해서 연출을 해야 한다면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죠.
또 AF-C를 켜놓고 줌을 할 때 버벅거리는 줌 렌즈가 꽤나 많은데 이 렌즈의 경우에는 버벅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부드럽게 포커스가 잘 따라붙는 편이라서 AF-C로 둔 상태로 줌을 탁탁 당겼다 빠졌다 하면서 시트콤이나 예능 느낌을 낼 때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포커스 브리딩의 경우에는 45mm에선 꽤나 준수하게 억제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35mm랑 28mm에선 포커스 브리딩이 다소 느껴집니다. 실제 촬영 상황에서 최단부터 무한대까지 포커스 이동을 해보면 이런 느낌인데 역시나 45mm보다 28mm에서 브리딩이 더 느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브리딩 이슈가 최단 초점거리에 가까워질수록 크게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영상도 한번 보시면은 막상 실사용 구간에서는 의외로 브리딩이 크게 느껴지진 않아서 영상 촬영할 때 포커스 브리딩에 대한 걱정은 제 생각에는 크게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축상 수차도 한번 살펴보죠. 지금까지 샘플 이미지들을 보셨으면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정말로 깨끗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렌즈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각사의 f2.8 표준 줌 렌즈에서 보여지는 축상 수차보다 이 렌즈의 f1.8에서 보여지는 수차가 더 적은 것 같아요. 최대 개방인 f1.8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고 최대 개방에서도 거의 안 보였으니까 당연히 조리개를 쪼아도 거의 축상 수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축상 수차의 정도가 얼마나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깔끔하고 모던한 이미지를 추구하신다면 만족감이 상당히 크실 거라 생각해요. 빛망울도 역시 상당히 예쁘고요. f1.8에서의 보케를 한번 살펴보면 미세하게 양파링 모양의 절삭흔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최상급이고 테두리가 얇고 색수차가 없어서 아주 깔끔한 느낌의 부케를 만들어냅니다. 11개의 조리개 날로 만들어지는 동그란 형태 역시 상당히 예쁜데 이 원형의 부케는 f2.0 정도까지는 잘 유지되지만 f2.8부터는 조금씩 각이 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주변부에서의 모양도 한번 살펴보면 꽤나 중심에서 가까운 곳부터 넉비공 모양으로 부케가 찌그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조리개가 f2.8 정도 되면 끝부분에서만 부케가 잘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f4부터 찌그러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 그림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색수차도 적고 빛망울도 깔끔하기 때문에 복잡한 배경에서도 깔끔하고 부드러운 배경 그림을 보여주고요. 거의 모든 상황에서 부담 없이 조리개 개방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비네팅과 주변부 부케 찌그러짐이 꽤나 나타나긴 하기 때문에 인물을 가운데에 배치하면 꽤나 인상적인 회오리 부케가 만들어지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플레어도 역시 너무 마음에 드는데 플레어는 호불호의 영역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시면 고스트가 꽤나 발생해서 깔끔한 역광의 이미지를 원하신다면 불호일 수 있다고 보이고요. 저처럼 플레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플레어의 모양이 아주 중요한데 이 렌즈는 제 취향에 너무 딱 맞는 플레어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빛갈림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조리개날이 11개라서 빛날개가 너무 많다는 한계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꽤나 깔끔한 모습을 보여줘요. 일부러 빛갈림을 만들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가끔씩 필요한 상황에서 빛갈림이 만들어지는 것을 피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그마 2845 f1.8 DG DN 아트 렌즈는 2013년이었나요? 출시되었던 시그마의 진짜 전설의 레전드 UFO 렌즈라는 별명을 가진 시그마 1835 f1.8 DC HSM 아트 렌즈의 풀프레임 버전 후속작입니다. 현재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서 세계 최초의 풀프레임용 f1.8 줌 렌즈라고 하는데 시그마 1835 f1.8 DC HSM 아트 렌즈가 영상 하시는 분들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던 만큼 이 렌즈도 영상 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화각대를 정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렌즈는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에서도 너무 활용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작과 다르게 풀프레임용 렌즈거든요. 특히나 사진에서 35mm 달렌즈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렌즈는 사진 촬영을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께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아마 시그마 스스로도 잘 만들었다는 거 알 것 같으니까 가격이 관건이죠. 제가 아직 가격을 모르는데 쌀 것 같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엔 전작인 UFO 렌즈에 이어서 정말 인기가 많은 렌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시그마의 2845 f1.8 DGDN 아트 렌즈 리뷰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케이컷 권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